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정말 오늘도 너무나도 힘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제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으려고 비밀번호 안 누르고 핸드폰도 안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 주토피아와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말 쪽집게처럼 꼭꼭 집어내시는지 그 비법 궁금하시죠? 저희 주토피아에서 하나씩 알아보시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는데요. 터치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4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한 입장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주식시장 도대체 조정이 언제까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지금 내가 포트를 정리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될 때인지 궁금하시죠? 그 정답은 테마별 산업별로 다르다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알아보시죠. 그럼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27% 하락하면서 2610.81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64%나 크게 조정받으면서 860.8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마음 많이 힘드셨던 분들 저희 주토피아에서 위로 받으시면서요. 해결점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장 5G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윤 정부의 통신 관련 정책 목표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계약 이슈가 동시에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저점에서 공략 가능한 5G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알아보시죠. 다음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일에 러시아에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 가능성을 두고서 일부 방산주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속보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큰 내용이 없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지 이 역시도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제 하루 앞뒀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에 공식화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취임식 이후에 원전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는 만큼 후속주로 살펴볼 만한 원전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 역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자,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하면 가장 큰 장점 뭐니 해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주식이 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누적 수강생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실전투자대회 연속 3회 우승이라는 독보적인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저희 주토피아의 수익률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힘든 시장에서도 성광밴드 종목을 지금 2주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4월 26일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10%의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 이미 그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놓치지 않고 많은 노란톡에서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수익을 봤다고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5%, 6%, 6%, 5% 이 정도의 수익률,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라도 챙겨갔다면 너무나도 다행이지 싶고 정말 잘 매매했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크릿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대동기업 31%, 연우 27%, 휴스틸 19%, JNK터, 한솔로지스틱스, 일진전기 등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챙겨갔습니다. 저희 주토피아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내용이나 전략들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시크릿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도 보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만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림로봇이 428%나 정말 멋진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한신기계 186%, 일정건설도 122% 등 100% 넘는 수익률을 히든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히든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선취매 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주토피아에서 드리는 또 다른 혜택입니다. 주식 기초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1강부터 20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벌써 5번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호재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 배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 역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자료는 1강부터 20강까지 모두 모아보셔서 소책자로 만드시게 되면 주식 기초 지침서로 삼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혜택도 놓치지 말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들과 오늘 다뤄볼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토피아로 다 함께 떠나보시죠.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 매매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의지할 곳이죠. 홍주원 전문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힘드셨을 시청자분들에게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주말이 가고 상쾌한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주식 시장만큼은 좀 상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그런 시장의 맥점을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아무리 악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지난주부터 계속 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드실 텐데 오늘 이야기 꼭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링크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이야기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장 점검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하락세가 좀 매서웠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나타났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는 건지 또 반등은 언제 나타날 건지 정말 답답해요. 네. 네. 뭐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그죠? 그 언젠가는 좀 네. 이제 유출을 해보고 싶기도 그럼 이제 하거든요. 오늘 좀 시장 풀이를 좀 해볼게요. 네. 우선은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러시아가 이제 오늘 좀 열병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전술 실험, 한마디로 핵 실험을 다시 한번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또 이제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의 핵 실험과 러시아의 열병식, 그 열병식에서 푸틴의 연설에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전면전을 선포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조금 확대가 되면서 시장을 좀 눌렀다.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오늘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가했던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최대 리스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진짜. 네. EU, 한마디로 유럽에서요. 네. 오늘 G7 국가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G7 국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를 하겠다, 전면 시행을 하겠다라는 또 이제 방침이 나오면서 원유에 대한 또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 봉쇄령까지 같이 겹쳐져 맞아요. 버리니까 네. 시장에 좀 버틸 재간이 없었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좀 추가적으로 그렇죠. 갑니다. 자, 그럼 이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원유가 올랐다. 그런데 이 원유가 오름세는 사실은 전부터 계속 진행되었고 그렇죠. 그 원유가 그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그 최고치 한마디로 정점을 좀 지났지 않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오늘 그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대해서 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장을 뒤흔들었냐? 이거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원유도 원유인데 원유가 오를 때 또 하필 뭐가 발표가 됐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고용 지표 자체로는 뭐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자, 다만 근데 미국 시간당 임금 한마디로 그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임금이 지속적으로 좀 계속 오르게 되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물가도 오르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임금을 조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자체에서 왜 그러한 정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추가적으로 또 이번에 상승이 나왔어요. 시간당 임금이.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식량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오르고.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지다 네네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일단은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신경을 쓸 수밖에 쓰겠죠?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최저임금제를 조금 더 지속성을 가지고 좀 올리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죠. 여기에 대한 네. 이제 의문점이 이제 시장에 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도 좀 빠졌고 네. 그 영향으로 국내 시장까지 좀 여파가 크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각국의 네. 수장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주시장 가지고 조금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그들이 주식 시장을 염두하고 그런 정책을 하지는 않죠. 그럴까? 난 생각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들의 그 각국 수장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식 시장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 외교 문제가 좀 더 그렇죠. 중요할 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주식 시장의 지수를 신경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미국도 지금은 주식 시장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뭐 아하. 러시아는 이미 주식 시장을 그쵸, 버렸다라고 그렇죠. 네. 봐도 되지만 포지션이 그렇네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얼마나 그게 자신 있으면 지금 그 상해 지수라든가 엄청나게 지금 폭락이 나왔죠. 네.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럼 시진핑은 뭘 신경 쓰고 있냐? 재현임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 아. 개나 줘라. 아. 나는 재현임 할 것이다. 네. 지금 봉쇄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쇄령이 왜 지금 이 시국에 네. 그 무조건 제로 코로나를 왜 유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야지 뭐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중국이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고 네. 중국이 지금 이 봉쇄령, 제로 코로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거는 재현임 때문인 거예요. 재현임. 아. 시진핑의 재현임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미 각국의 수장들이 이 지수, 주식시장은 이제 일단은 뒷전이다. 아 그럼 여기서 네. 지금 질문 드려볼게요. 아니 지금 너무 답답한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각국의 수장들이 주식시장 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럼 주식시장 다 매도하고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적극적인 매수로 삼고 이거 아니죠. 반등을 노려야 되나요? 아니죠. 관망? 자, 뭐 해야 돼요 지금? 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네. 무역 전쟁할 때도 미국이 뭐 주식시장 생각하고 중국이랑 무역 전쟁 했겠어요? 아니죠. 그 시진핑이 그러면은 무역 전쟁을 그 미국한테 대들 때도 뭐 자기 나라 주식시장 생각했겠어요? 생각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시장은 시장은 경제인들에 의해서 다 돌아갑니다. 그렇죠. 움직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나라가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위기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위기에 있어서 시장이 주춤할 뿐이지 결국은 또 이 경제인들이 이 주식시장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저번에 항상 이야기 드렸던 태풍 정도, 바람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네, 네. 이걸 좀 견뎌내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과연 그 반등이 언제냐?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린 이 악재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반등 시점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오늘 이야기 드린 세 가지 악재가 네. 시장에 드러났죠. 네. 자, 열병식 오늘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나간 악재예요. 네. 그리고 미국 임금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죠. 네. 자, 이거 드러난 악재예요. 네. 자, 그리고 상하이 봉쇄령 지금도 뭐 시장에서 몇 번씩이나 타격을 줬죠. 네. 자, 이것도 이제 소멸 단계에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미 시장에서 누를 수 있는 리스크는 다 거의 다 눌렀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번 주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최대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됐으니까 아마 내일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이제 다시 올라온다라는 네.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나올 악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뭐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정말로 시장을 때릴 악재는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오늘장 이렇게 우려하지 마시고 오늘장은 잠깐 크게 비바람이 몰아쳤구나. 자, 그럼 내일 뭐예요?
하늘이 맑게 이제 해가 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비 온 뒤 하늘은 굳는다. 그렇죠. 비 온다 땅이 굳는다. 땅이 굳고 이제 저기 하늘이 개고. 하늘이 네. 개죠. 네. 굳으면 안 돼요, 하늘이.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하늘이 갤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제 구름이 거쳐지고 네. 이제 하늘에 이제 해가 쨍쨍하게 뜰 때가 왔으니까 자, 이제 우리 내일장부터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오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번 주에는 그런 악재들이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황을 여러분들 장중에 받아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 전에도, 장 중에도, 장 후에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장 전에 관심 테마와 관련주, 또 장중에는 주도하고 있는 테마, 그리고 장 마감에는 특징주까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시장에서 너무 어려워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 수익을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